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증여를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증여세 줄이고 상속세를 줄였는데요. 왜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후회가 막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요.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서 현명한 방법으로 세금도 줄이고 목숨도 늘리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적격 절세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안다면 그것을 피하면 되겠죠. 증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죠. 증여세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속세를 줄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증여세를 좀 더 내더라도 마중물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 효과를 크게 해서 재산 이전 효과를 크게 해서 상속세, 미래에 확정된 비용인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여를 통해서 유발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도 함께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함께 줄이는 것이 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여세만 줄이는 것이 목표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얼치기 전문가한테나 배운 그런 절세 팁이 아닐 수 없겠죠. 그렇게 하다가는 폭망하게 됩니다. 자, 결국 증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금도 줄이고 목숨도 줄이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나라는 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 OECD 국가 1위죠.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도 1위인데요. 노인들 자살하는 이유가 경제적 문제가 있겠죠. 빈곤 문제, 병과 관련된 문제, 배우자가 사망하는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독 문제거든요. 고독사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노인들은 고독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권력과 돈이 사라진다면 쓸쓸하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역사를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요, 어떻습니까? 뭘 배워야 할까요? 잘못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잘된 것을 익히는 겁니다.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을 자꾸만 숨겨놓고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숨겨놓고 잘된 점만 잠깐 부각하면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외침을 왜 1000번이나 받았습니까? 급기야 나라를 왜 뺏겼습니까? 잘못에 대한 인식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서요. 어때요? 그것을 똑같은 일을 그 가오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일본한테 배상을 막 요구하고 배상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트남은 배상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배상을 안 받느냐 그랬더니 배상 받는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똑같이 일본한테 그런 굴욕적인 일을 안 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남베트남은 약간의 보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북베트남이 그 공산주의 국가 만들었죠. 한 번도 받은 적 없거든요. 받지도 않을 거고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니 몽골군 침입에도 확실하게 나라를 지킨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구한말 때요. 조대비의 말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비는요. 권력가죠. 그러다 보니까 고종을 대신해서 수렴청정을 했거든요. 발을 쳐놓고 앞에 호수아비 왕을 앉혀놓고 뒤에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여자라서 얼굴을 비치지 않고 발을 쳐놓고 한다. 정치를 한다. 발을 쳐놓고 섭정을 한다. 이것이 바로 수렴청정입니다. 콘스탄트 김이 수렴청정 그 증여를 좋아하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것이죠. 하지만 수렴청정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머리를 써서 많은 대신들한테 고종이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수렴청정을 거둬달라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조대비는 수렴청정을 거두고 그 다음에 막강한 대원군 있죠. 흥선대원군이 현재 어떻습니까?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이 섭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대비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뒷방 늙은이 신세로 주저앉게 됩니다. 권력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실력가, 이 사람도 대단합니다. 키도 1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데요. 정말로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역사를 뒤로, 경제를 뒤로 수없이 그 물러나게 한 정말로 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은요. 정말로 사회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 시스템을 장착해왔고 지금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 게 바로 어느 정도 등소평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작은 사람 죽을 때까지요 국가 주석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언제나 대표해서 외국 수반이나 외국 정상들하고 정상회담은 이 사람하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은 국가 주석 아니지만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병권을 가져가고 있다. 주석 자리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권을 끝까지 장악해서요. 90대 이후 거의 100세까지 살았거든요. 이 사람. 평생 병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실력가로 등극하고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떻습니까? 태종 이방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왕이라고 하면요. 승하하고 나서 죽고 나서 다음 아들이 세자가 왕위에 책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방원 놀랍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모든 걸 양위합니다. 하지만 세종한테 모든 걸 양위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나 뭐 외교나 뭐 여러 가지 다 하겠죠. 하지만 모든 걸 양위했지만 죽을 때까지 군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군권을 가지고서 세종을 좌지우지했죠. 이것이 보여주는 어떻습니까? 교훈이 뭘까요? 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재산이나 권력을 놓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핵심 자산이나 아니면 병권 같은 군권 같은 것을 놓지 말고 나머지는 주는 방법이 더 좋다.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빌딩 세 채를 가지고 있는 부친이요. 상속세 걱정해서 자녀 3명한테 A, B, C 빌딩을 한 동씩 줬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 증여세를 물고 줬거든요. 나중에요. 빌딩의 가격이 폭등했지만 상속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죠. 세금을 엄청나게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딩을 증여하고 나서 처음에는 자주 내방하던 자녀들이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며느리, 사위, 그 다음에 손자녀까지도 안 오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빌딩을 증여받았으니까 자녀들은요, 사업으로 바쁩니다.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외적 활동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부모님 찾아뵙기가 좀 소원할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며느리 또한 어떻습니까? 남편 덕에 아니면 딸 덕에 그 사위는 부자가 됐어요. 신분 상승이 됐거든요. 그러면 대외적인 활동 많이 하고 개인적인 일이 바쁩니다. 그 다음에 사회 교류 활동도 엄청나겠죠. 자밍 스쿨도 다녀야 되고 안 하던 골프도 해야 되고 사교모임, 피트니스 센터도 엄청나게 다녀야 되고요. 해외여행도 뻔질나게 다닙니다. 손자녀들도 굉장히 바쁘죠. 안 하던 고액과외도 해야 되고 각종 기숙학원에 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에 유학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 증여 후 자식들은 불효자가 아니지만 결국 불효자가 된 셈이죠.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생겨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노인들이 자살을 하거나 사망하는 주된 논리는 경제 문제하고 고독 문제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고 목숨도 줄이는 희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결국 세금과 목숨을 동시에 줄였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설픈 전문가의 절세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사람은 세금 절세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대로 그 사람 말대로 하다 보니까 세금은 어느 정도 줄였을지 모르지만은 어떻습니까? 노인들의 목숨은 늘리지 못하고 동시에 줄였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목숨을 늘리는 절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를 그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습득하셔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요, 3대에 걸쳐 100년 동안에 수백억 원이 뭡니까? 수조 원 이상, 그 이상의 절세도 가능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빌딩을 증여할 때 이렇게 통째로 증여하지 않고요, 토지 부분만 증여하는 콘스탄트 김의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콘스탄트 김의 부분 증여, 파셜 기프트, 바로 이렇게 한다면 세금은 줄일 수 있고요. 세금도 줄이고 나중에 목숨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빌딩 토지만을 증여할 경우 일단 증여세가 부담이 적겠죠. 왜냐하면요, 건물분에 대한 증여는 안 해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부모님이 건물주니까 받겠죠. 그리고 약간의 토지주한테 임대료를 나눠준다면 임대료 분산으로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겠죠.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한 건물 갖고 있는 부모님은 건물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으로 확실하게 떨어지겠죠. 30년, 40년이면요, 잔존가치는 10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나중에 상속세는 전혀 걱정할 게 없겠죠. 하지만 20년 전, 30년 전에 땅만 줬던 자녀 가족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토지 가격 폭등으로 그 나중에 자산가가 됐지만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죠. 그리고 증여 후 풍경을 한번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매달 부모님으로부터 임대료 받으려고 매달 와야 됩니다. 뭐 시시때때로 와야 되겠죠. 손자녀들 앵벌이 앞세우고 계속 와야 됩니다. 며느리도 와야 되고 사이도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 많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용돈을 주거든요. 그 한 번 올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주면 안 오는 며느리 사이 손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만 밝히는 여우 같은 며느리나 아니면 뭐 사이가 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며느리하고 사이 때문에 아주 예쁜 외손주, 친손주를 본다고 생각하면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손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손자녀를 보는 순간 전화만 걸어도 생명연장이 되는데 맨날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렇게 건물분만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은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관리할 수 있잖아요. 돈 관리할 수 있죠. 그리고 땅을 줬기 때문에 상속세 걱정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만 갖고 있는 자녀들이요. 매각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그 다음에 대출받을 수 없어요. 임대 관리요.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정말로 평생 호령하면서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부모님의 만약에요.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한테 지급하는 임대료도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부모님이 재산권을 행사하지만 나 건강보험료 많이 들어가네.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주는 임대료도 내가 관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 운영을 하면서 대표이사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등극하게 된다면요. 평생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자산을 평생 대신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NGP 플랜은 그런 것이죠.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하고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 가수금, 증여자금들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자산 운영하면 되겠죠. 그로 인해서 개인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투자하니까 종합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줄이고 법인세 줄이고 증여세 상수세 줄이고 건강보험료마저도 줄이고 투자 수익은 또 도움이 되는 엄청난 절세 및 절감, 절세 컨설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증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다양한 증여 스킬을 발휘해서 증여세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생 재산권을 잃지 않고 증여하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명한 증여 그 3종 세트,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는 바로 그 3종 세트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 땅만 증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 돈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을 며느리 사위 자녀한테 증여하면서 약정을 맺는 것이에요. 증여를 함에 있어서 그 증여한 이후에 그 해당 부동산이나 돈에 대해서 매각 관리, 임대 관리, 자산 관리는 전적으로 증여인한테 위임한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증여는 취소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증여하고 그 돈들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넣어서 관리하면 되겠죠. 세 번째, 바로 그 현명한 결정체, 증여의 결정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요, 법인에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녀들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증여재산을 확실하게 자신의 가수금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평생 재산권을 잃지 않고 자녀들한테 호령하면서 사랑받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절세 컨설팅에서 1억 원 투자해서요. 1억 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 컨설팅은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적격 컨설팅 받을 필요가 있겠죠. 자, 절세 컨설팅은 또 단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종합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100여 명의 전문가를 한 번에 지휘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지휘자잖아요. 지휘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절세 적격 컨설팅이 필요하죠. 그러한 절세 컨설팅을 해주는 바로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풍부하고 정말로 심도 깊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그 다음에 자신만의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편에서 남의 편이 아니에요.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인의 입장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 고객 편에서만 무조건 조언과 관리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전쟁에서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와 적과 우리 우군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전쟁에서 필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 종합자산가를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고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0년 동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증손자녀까지도 엄청나게 세금우산하고 투자우산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제가 그 현명하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증여하고 나서 절대로 후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의 그 현명한 절세 전략, 증여 전략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